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눈으로 인지되는 모든 상대적 개념의 최고의 숫자는 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인지되는 어떤 사물이나 형체, 방위,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몸에 보이는 팔다리 4개, 아니면 인체의 특성,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의 개념들은 4나 8로 나눠지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단계가 되는 겁니다. 4와 8.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4로 일단 보인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조금 뭔가 부족하니까 이제 8이 나옵니다. 8쌍이 나오죠. 그럼 8쌍에서 16쌍이 나오냐? 그렇게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8이라는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는 실체는 거의 규정이 된 거니까요. 인체를 규정할 때 인체의 그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장기는 이것은 8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기의 기능으로서 나타난 체형을 본다면 8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차적으로. 왜? 이것이 2, 4, 8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8개로 나타난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10개가 원인이 돼서, 즉 오장오부 10이 원인이 돼서 8로 나타나는 것인 거고, 5개 오행이 원인이 돼서 4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죠. 3이 원인이 돼서 2로 나타나는 것인 거고, 이걸 지나치게 분석을 해보면 3의 3위로 보이는 것, 그 다음 5가 6으로도 보일 수 있고 10이 11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6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나중에 오운육기라는 개념으로 또 한의학에서 다루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12지지가 되어 있는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본다면 생명체가 없는 사물, 눈에 보이는 시각들은 우리가 4의 단위, 2, 4, 8의 단위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인 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원칙적인 틀, 적절한 것, 지나치지 않은 중하는 3, 5, 10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중하 이상 지나친 것, 너무 지나친 것, 즉 그냥 일반적인 생명체, 즉 일반적인 생명체와 이 생명체가 아니고 우리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들은 3, 6, 12의 단위로 우리가 설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 3, 3, 4, 5, 6, 80, 12의 개념인데요.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개념들을 일단 알고 계시고, 지금 이 내용을 웬 갑자기 수학도 아닌데 머리 복잡하게 숫자가 나오냐, 무슨 놈이야, 아무 해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냥 봐두시면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또 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리의 개념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인지가 되는 모든 것들은 그럼 뭐다? 일단은 4의 개념으로 얘기가 될 것인 거고, 그 다음 좀 더 분해하면 8의 개념으로 얘기가 될 것이다. 얘기하시죠?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인 거고,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5의 개념이 되고 10의 개념이 된다. 그럼 오행을 또다시 음양으로 나눈다. 이 오행 중에서 목을 기준으로 쳐서 음양으로 나눈다 칠 때요, 이것은 우리가 갑을로 나눈 것은 오행의 한 측면을 나눈 겁니다. 오행을 또 음양으로 굳이 나눈다 치면은 기와 질, 형상과 실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큰 양과 큰 음. 큰 양은 뭡니까? 이것을 바로 천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천간이 지지로 변하는 것도 공식과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천간으로 표현하고 지지로 표현하는데요. 천간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까지 했던 거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그 다음에 임, 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천간의 개념이죠. 그럼 지지는 뭡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제가 그냥 여기서 십간과 십지를 다시 한번 써주는 이유는, 이걸 이미 깊게 공부했던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공부한 사람들 있죠. 자, 여러분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강의를 듣고서 이 내용은 어떤 이론책, 학문책이 아닌 이론체계로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숙지와 숙달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강의할 때 바로 캐치를 해나갈 수가 있죠.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눈으로 보고요. 둘째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불병정, 무기, 경시, 임세, 목화, 토검수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손으로 쓰십시오. 즉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쓰면서 숙달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10간과 자축인묘, 진사미, 신유술의 그 12지지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목화, 토금수의 채용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자, 이렇게 이거 뭡니까? 우리 맨날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여기는 우리가 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목이라고 하고요. 화, 토, 금. 금인데요. 이 목화 토금수는 그 지구의 자전원으로 인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겠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써?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일단 현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목은 목이고 화는 화고 토는 토고 금은 금이고 수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목은 뭐라겠습니까? 목은 그 체가 과거인 수에서 왔기 때문에 수의 성정과 목의 성정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목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수다. 그 얘기는 지금 막 선생님인데 이 양반이 선생님 된 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그 군인을 하다 왔기 때문에 아직 군인 성분이 많이 남아있는 선생님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음양으로 구분해 볼 때 목에는 목의 양인 천간이죠. 갑을이 전부 다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또다시 음양으로 구분해 본다면 갑과 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의 갑과 을로 구분할 때 목의 양인 갑은 무슨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예. 첫 번째는 원래 현시에서 일단 목은 둘 다 목이죠. 갑이나 을목이나 목인데 갑의 체는 즉 갑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갑, 을이 되니까 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임수 수에서 왔죠. 그런데 수는 뭡니까? 수는 바로 그 계수에서 온 거죠. 수 중에서. 자, 그래서 갑목은 현재는 목이지만 실제 온 곳은 어디입니까? 수에서 왔으니까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이더라. 그럼 을목은 과거도 갑목에서 왔기 때문에 과거도 목이요 현재도 목이라는 얘기죠. 즉 선생님으로 비유하면은 을목은 작년에 선생님 했던 분이 올해 또 선생님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그 갑목은 작년에는 축구 선수 하다가 올해는 선생님 하는 것처럼 특성과 현재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갑목과 을목 중에서 누가 이렇게 표리가 다릅니까? 누가 그 진실합니까? 물론 진실과 표리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갑목은 좀 더 복잡한 성향, 즉 겉보이는 게 실제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게 갑목입니다. 을목은 실제의 모습대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을목이 바로 기운이 뭉쳐진 진짜의 목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갈목 했고 그다음에 화를 봅시다. 화를 놓고 보면은 화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현재는 앞에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럼 화의 현재는 뭡니까? 예, 화죠. 과거는 목입니다. 그런데 화에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죠. 병화가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체가 뭡니까? 바로 을목, 즉 목에서 왔죠. 그래서 병화는 현재는 몫이 화지만 실제 과거는 목입니다. 이렇게. 정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역시 체가 병화니까 화에서 왔죠. 그래서 현재도 화고 과거도 화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화에는 목의 성정과 화의 성정이 있는데 실제 목의 성정은 누가 가지고 있다? 병화가 가지고 있죠. 정화는 목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화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토를 봅시다. 토는 실제 현재는 토인데 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에 있는 무토는 현재는 토지만 과거는 바로 화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토에는 토로 사실은 알았는데 현실적 감각이 뛰어난 사업가라는 개념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어떤 그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무토로 이런 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약간 학문도 이렇게 재밌는 학문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요가 같은 거라든가 좀 약간 엉뚱한 거 내지는 문학 같은 것 중에 상당히 재질을 나타냅니다. 실제. 자, 그다음에 기토를 보죠. 기토는 어떻습니까? 겉도 토고 속도 토죠. 그래서 과거는 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현재는 것인 거죠. 그래서 기토야말로 오리지널 토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금을 봅시다. 금. 금은 현실은 뭡니까? 예, 현실은 금이고 과거는 토죠. 그럼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이렇게. 그럼 경금은 뭡니까? 경금은 바로 현재도 금이고 현재는 금이고 과거는 토인 개념. 그럼 경금은 실제 왕창한 도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금은 그 금의 기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토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의 금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신금은 뭡니까? 신금은 바로 겉도 금이고 실제도 그 속도 금인 정말로 진정 겉과 속이 다 금인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를 볼까요? 자, 수는 임수와 계수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임수는 뭡니까? 역시 임수는 겉이 수고, 그렇죠? 그리고 속은 뭡니까? 예, 금이 되죠. 그리고 계수는 겉이 수고, 속도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행을 이렇게 한 번씩 딱 분석을 해봤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순수한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양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음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즉 오행의 순수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는 뭡니까? 바로 그 음간인 겁니다. 음간 뭡니까? 을정기신계가 오행의 순수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갑병무경임은 바로 자기 자신의 성분도 성분이지만 전 단계의 성분을 또한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목화토금수 즉 십간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말한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면은 지난번 원인과 결과 즉 음양의 원인과 결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한 이런 체형 개념으로 볼 때도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면은 목이 수에서 시작되는 목인 시작인 목은 수기가 많이 즉 물기가 많이 머금고 있는 것 바로 뭡니까? 간목이죠. 그래서 간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간목을 승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을목을 진짜 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 역시 마찬가지 진짜 화의 기운, 순수한 문학적 기운 내지는 급한 기운 이렇게 화려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병화보다는 정화가 그러한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 토 역시 볼 때도 정말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건 무토보다는 기토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토는 뜬구름을 가지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제가 뜬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의 습성을 표현할 때 좋게 표현할 때는 끼가 많은 거지요. 연예인 탤런트처럼. 그리고 좀 약간 엉뚱한 표현하면 엉뚱한 기질 내지는 뜬구름을 잡는 그런 기질이 많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의 성분이 강한 사람들, 화의 오리지널 진짜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의 진짜 성분은 정화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정화의 성분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남들처럼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독특한 시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운이 소위 좋을 때는 그걸로써 그분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해서 이렇게 탁 뛰어납니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는 너무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약간 현실과 동떨어지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작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막 머리도 막 몇 년 동안 안 감고 일부러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모자도 멋있게 일부러 쓰시고 약간 찢어진 옷도 입고 다니시고 즉 현실적으로 약간은 남들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엉뚱한 기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질의 원실체는 화인데 이 화의 원실체는 바로 정화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정화의 특성을 얘기한 것인 거고 그다음에 그 토 역시 마찬가지고 금 역시 금의 야무지고 깐깐한 기운이 정말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그 신금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야무지고 짤르고 이렇게 한 것은 경금은 실제는 금이지만 아직은 실리적인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